경미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구 수성구 상동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 시티 아파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이 참 나쁘게 움직이는 그런 지역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시장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이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업에 의해서 그 지역 산업에 의해서 지역 경제가 움직이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뭐 구미, 뭐 거제, 울산 동구 뭐 이런 지역, 그런 지역은 당연히 지역 경기의 영향을 부동산 시장이 아주 크게 받겠죠. 크게 받습니다. 그럼 이 대구 같은 이런 도시는 뭐냐는 거죠. 딱히 떠오르는 산업은 없고, 근데 광역시고, 광역시다 보니까 나름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비싸지 않습니까? 7억이나 합니다. 7억 8천7백. 자,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이게 뭐 어떤 특징이냐 이거죠. 물론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긴 하지만 대구 광역시는 기존에 자기 자산을 가진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러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래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살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써서라도 집을 산다는 거죠. 현재 경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 부동산 시장, 이런 그림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 대구 아파트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 하이빌 레이크 시티 아파트. 자, 전용 면적 36평. 그러면 뭐 분양 면적으로 치면 뭐 48, 뭐 47, 뭐 49 이런 40평대 아파트입니다.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이다. 문제 없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뭐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은행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대구은행 맞네요. 대구은행. 자,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건축된 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환상형으로 건축되었지만 오래된 아파트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하 주차장 모습이고, 공동 현관 출입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별 세대 어떤 대문입니다. 방향은 거의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에 가까운 아파트. 자, 이 물건이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소에 등기필증 제출되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보증서 제출, 집행관 현황 조사서 조사보고서 제출, 뭐 특별한 현재까지 뭐 이상한 접수 내역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들어와야 될 신청서, 뭐 접수 내역들입니다. 배당 요구,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 교부권자, 교부 청구서 제출, 채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보증서 제출, 뭐 이렇게 채권자의 본문서가 기록 열람 신청서 제출, 집행관 누구누구 기일 입찰 조서 제출. 그러면서 이제 경매 물건이 진행된 거죠. 자, 보시면 작년 12월 24일 날 사건이 접수됐고, 그리고 6월달 거의 한 6개월 돼서 감정가 7억 8,700에 진행이 됐는데 한 번 유찰됐습니다. 한 번.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5,090만. 지금 보시면 이게 30% 유찰이 되어서 굉장히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낙찰가율, 인근 지역의 낙찰가율을 보고 거래 사례를 본다면 이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죠. 이게 절대 아닙니다. 대구 시장은 다른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면, 자, 15층 중에 7층, 딱 중층입니다. 15층 중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네요. 사용 승인 2009년,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계단식이고 남향이고, 그리고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다.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다 이해하실 겁니다. 물건 자체는 뭐 문제가 없고요.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뭐 그 부분만 낙찰가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점유 현황, 등기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입찰가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채무자, 소유자, 점유, 입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 부재. 자, 부재 만나지 못했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현재 이 소유자, 채무자, 이 가족만 전입되어 있더라. 이 사람들을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점유자하고 있는 소유자가 어떤 상태인가?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습니다. 2010년 같으면 이 아파트가 건축되고 1년 정도 됐을 때, 자, 거래 가액은 5억 3,960만 원. 2010년에 이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 알 수 있죠. 근저당 대구은행 이제 3년 뒤에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또 추가 대출. 자, 대구은행에 거래를 해서 자, 이렇게 대출을 받아냈고, 그리고 개인 근저당도 있습니다. 2018년 8월 개인 근저당도 2억 4천, 제법 큰 금액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줄줄이 하나캐피탈, 세무서, 그리고 결국 경매 신청은 대구은행에서, 즉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수성구에서 압류까지. 채권 최고 금액은 5억 9,700. 채권 최고 금액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당시 경매 신청할 때 청구 금액이 5억 9,700. 현재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짐작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뭘 인수하게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등기 확인했죠? 대구은행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 등기 이후에 인수될 사항은 없습니다. 자,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 관리비. 자, 여기는 40평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대금이 시작하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명도할 때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유자는 누구냐? 임차인이냐? 아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고, 입건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만나지 못해서 전입세 열람을 해보니까 채무자 가족만 전입되어 있더라.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집행관이죠. 현장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명도 계획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대상자는 현재의 소유자 그 세대. 자, 권리관계는 소유권자. 예상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그러면 40평대 아파트니까 대략 500 정도에서 600 정도 강제집행 비용이 들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한 500 정도 금액에서 협의가 된다면 협의해서 이사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요 금액 정도만 입찰가에 반영해서 예상 낙찰가를 다음 시간에 분석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예상 낙찰가 분석하겠습니다. 자, 시장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금액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가와 이 매도 호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7층 중층이었죠. 여기 보면 6층이 있습니다. 6층 7억 8천, 감정가와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즉 감정되었던 6개월 전 가격과 지금 주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자, 좀 더 좋은 층은 8억도 넘어갑니다. 즉 감정가보다도 호가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5천씩 더 높죠. 우리 9층인데 이 9층도 뭐 낮은 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천 정도씩, 뭐 경우에 따라 3천, 2천, 5층 더 낮은데도 8억을 부르고 있네요. 어쨌든 매도자들은 받고 싶은 거고, 뭐 그 이해합니다. 뭐 우리도 다 매도자가 되고 또 매수자가 되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그 경계선에서 한 끗 차이입니다. 매도, 매수. 매수자는 곧 매도자가 되고, 매도를 하고 나면 또 매수자가 됩니다. 이 시장에서 이들은 그 경계선에서 넘나들면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8억에서 8억 3천 정도. 지금 제일 싼 게 7억 8천. 거래 가는 금액은 7억 8천 정도에서 되지 않겠냐인데, 자, 실거래가를 보면 작년과 올해 한번 쭉 봐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 한 건 거래됐습니다. 물건이 귀해서 거래 사례가 없는 건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래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자, 6층에 7억 6천에 거래가 되더라. 7억 6천에 우리 9층이죠. 지금 현재 8층이 7억 8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7억 8천 호가는 자, 이 가격을 반영해서 매도자가 정말 손에 쥐고 싶은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 이 9층 정도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금액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가장 싼 금액이니까요. 작년 지금 거래 사례를 보면 쭉 보면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거의 올랐다고 보면 되죠. 지금 호가고 있는 것이 뭐 8억대가 많죠. 8억대. 자, 8억대 물건이 있는데 작년 초에 보면 6억대 물건도 있습니다. 거의 완만하게 이 상승하고 있어요. 완만하게. 매도자, 매수자가 밀고 당기고 있겠지만 매도자들은 8억대에서 호가고 있고 매수자들은 7억대에서 사고 싶은 거죠. 여기서 밀고 당기면서 어느 정도 7억 중후반 금액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감정이 7억 8,700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정확한 금액이고 거래 가는 금액은 저는 7억 5천 금액이라면 무조건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7억 7, 8천도 가능하겠죠. 자,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금액을 거래 가능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현재 제일 싼 건 7억 8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의 낙찰도 될 수 있습니다. 7억 5천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거래 가능 금액을 여기 잡았지만 사실상 이 금액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낙찰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이루어진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105%, 108%, 108%, 109%. 이건 2018년이고요. 100% 이하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제가 최근 두 건 분석해보면 3대1, 5대1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지만 낙찰가는 거의 100% 넘어가더라. 감정가 대비 낙찰가. 자, 그 말은 실제 이 집에서 살고자 하는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이 꼭 사고 싶어하는 사람 수요는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면 반드시 그 금액대의 입찰자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가 이럴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즉 감정가보다 거래 가능 금액이 높았습니다. 네, 높았습니다. 이 감정이 낮았다는 거죠. 감정이 낮고 거래 가능 금액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경상도 시장이 전부 하락세를 면치 못할 때 대구 시장은 그것도 고가의 아파트 시장인데 오르고 있다. 도대체 이 도시에는 누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대구에서 사무실을 3, 4년 정도 운영을 해봤지만 이 좀 이해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솔직히 참 희한한 좀 신기한 시장입니다.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 자, 이거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를 봤을 때 97.77% 거의 3% 정도만 싸면 들어가더라. 자, 매도가 7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6억 9,336만원 정도. 그러나 저는 상한가를 일단 봅니다. 자, 상한가 적용하면 7억 4,224만원 정도. 자, 이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약 7억 중반 정도 보면 7억 중반 뭐 4, 5천 되겠죠. 자,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 낙찰이 될 것이다. 자, 취득세는 여기 보시면 뭐 7억은 넘어갈 거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니까 이 구간에 하는 거겠죠. 2.4% 될 겁니다. 예상 비용표 7억 4천 제가 일단 써놨습니다. 자, 이 금액에 낙찰이 된다면 뭐 이렇게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자, 이사 비용 500만 원 꼭 들어가야 되고 실제 들어가는 건 7억 6,300 정도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7억 중반 정도는 충분히 기록할 것 같다. 다른 경상도 시장하고 대구 시장은 다르다. 자,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